했고, 이제 토론자 중에는 우리 이 자격상실도와 또 경험도 많으시고 또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셨고 또 사단으로 계시면서 또 본원분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호 전 인천 도시 공사 사단께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제 토론자 이중호입니다. 지금 주제 발표에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폭력 있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가보기도 하고 여러 공항경제권의 개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해주셨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오늘의 좀 지역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기부상 첨도 쪽으로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 토론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이러한 토론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실망감에 대해서 표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인 전환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4가지 정도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수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기부상철도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야심찬 계획으로 출범했던 사업인데 1단계 사업만 추진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조차 못하고 향후 2단계 사업의 착수도 불분명해져 버린 상황인 것으로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철도 시설이라고 하면 품질과 안전에 있어서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시운전하고 시범 운행도 하고 유지관리를 해오다가 이런 도시철도에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아닌 궤도운송법으로 전환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첨단 그 교통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인천공항과 연계한 첨단 교통수단으로 이게 랜드마크화 하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을 당시에 여러 도시하고의 경쟁을 벌여가지고 인천시에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할 때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운영을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운영비 부담을 약속했었던 그러한 제안을 국가가 받아들여가지고 인천시가 이러한 시설들을 여기에 갖다 유치해서 지금 완공시켜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법 적용 근거 같은 것도 약화시키고 현재 시범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축소가 되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앞으로 이 자기부상철도가 인천에 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월미도에 건설했었던 모노레일 시스템이 그러한 그 부정적인 아이콘으로 애물단지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좀 관심을 적게 갖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지금까지 이러한 거를 이렇게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그 키를 갖고 있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과 과연 어떠한 논의를 해왔는지 저로서는 궁금한 게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좀 어떤 추진 동력을 모색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가게 되면 영종 지역의 주민들만의 피해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성공적인 완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불분명해지고 지역 교통 문제 해결조차 전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그 주민들께
어떠한 그 교통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한 운행 정상화에 대한 문제가 빨리 돼야 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시스템에 대한 운행 기능이 정상화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러한 축소된 시범 운행과 그 다음에 도시철도법에서 궤도우송법으로의 법적 근거 적용을 이렇게 전환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시설은 도시 철도의 기능이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서 안전관리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하고 부실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식을 대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이 시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해서 종합시험도 하고 시운전도 하고 시범운행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해서 쭉 진행돼 왔었던 것만큼 바로 지금 저희들이 그 시범운행을 거쳐서 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들이 보완되고 완전히 완성된 제품으로 탄생해서 우리 이 나라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상화의 복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래 확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철도교통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용종 개발이나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할 때 보면 철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도시 개발이 먼저 돼야 되느냐 이런 그런 서로 양날 날개처럼 항상 정책 결정할 때 작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철도가 하나의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경제성 분석도 하고 PC라든가 AHP 분석이라든가 이런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가의 승인을 받고 그리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통상 6, 7년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종지역에 관해서 이미 되어 있는 1차 기본 노선에 연계해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해당 지역이 개발되고 나서 확장되는 순서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도가 먼저 들어가서 예를 들면 송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철도가 먼저 들어가고 도시개발이 쭉 같이 따라왔거든요. 제가 이제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만 해도 송도가 완전히 그냥 뻘판이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시철도를 먼저 건설하면서 주변 지역에 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면서 송도가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영종도의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시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2단계 사업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이 반영되려고 하면 현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시킬 때 2018년도 기본계획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B시감이 0.11밖에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노선은 그려져 있는데 후보 노선이고 장래 적용한다는 노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시감만을 중요시해서는 중요하게 판단한 근거로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자기부상 철도가 원래 거기에 상업성이 있어서 거기에 노선을 걷던 게 아닙니다. 또 수송 수요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나와서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노선이 정해졌던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하나의 자기부상 철도라고 하는 신기술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개발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세계 두 번째로 지금 도시철도용 자기부상 철도인데
이러한 기술을 확보를 하고 특히 아까 공항경제권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 인천공항하고 연계된 최첨단 시스템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상승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서 국가에서 선택했었던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번에 용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러한 그 PC값하고 AHP 분석의 기능을 좀 더 비중을 둬서 이것이 그 지역의 미래 영종도의 미래 가치 창출 차원에서의 성격을 많이 반영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 기본계획이 반영됐다고 해서 실현되는 건 아니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중앙정부에 노력해서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국가 계획으로 확정을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진행되는 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장래 계획이 현재 도면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 것에 대한 뭐 보완이나 조정이나 이렇게 필요하면 뭐 연구 과정을 거쳐서 하시되 꼭 우선순위를 둔 그러한 계획으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꼭 필요하고 초보적인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많이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부터 가져온 그런 계획에도 반영되어 왔었고 이 시범 노선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또 이 시범 노선이 착수될 때에 중앙정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국제공항공사가 이렇게 서로 협약한 게 있습니다. 협약했고 그리고 이걸 유치할 때 인천시가 의지를 가지고 국가에 제안했었던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이미 2단계뿐만이 아니라 3단계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은 꼭 그냥 수송수에 의해서 이렇게 뭐 수익성이 창출되는 철도 노선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운영 정상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자리에 공항공사의 관련자가 좀 같이 참석해서 토론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서 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운영비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 확보 차원의 문제. 이 운영비 확보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운영기술을 확보하려면 어떤 기술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주체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인천에서 지금 인천만 해도 철도 전문 운송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인천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운영 주체가 주인의식이 없이 현재 좀 뻗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러한 운영 주체를 재정립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2단계 확장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업 추진 방식과 건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건설 주체 문제, 운영 주체와 그 건설 비용 부담 문제, 사업 추진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제3세타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참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그 유관 당국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원 또는 아니면 첨도기술연구원 같은 연구원이 나서서 다시 한번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사업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고 재원 조달, 아까 국비 지원 비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철도를 할 때에는 60%는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범 사업과 국가의 어떤 정책 사업을 갈 때에는 광역철도라든가 철도 국가철도 건설비 수준 그 이상의 비용을 아까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한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야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우리 주민대표분이나 이런 분들께서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좀 압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저도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인천시의 보물단지로 저는 전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은 잠깐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강력한 그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타 광역시도의 경쟁을 정말로 그걸 뚫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던 거고 당시에 유치해온 이상 이 시설의 지금 소유권은 국가로 되어 있고 운영권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있지만 인천시는 사실 거기에 기본 투입비 6% 정도만 사업비에 부담한 걸로 되어 있지 사실상 주인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주인 의식을 좀 갖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해가지고 운영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게 국제공항공사입니다. 당시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때 공항공사 사장님을 하시기 전전의 사장님들 그때 이모 사장님께서 계실 때인데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이걸 부담해서 우리 인천공항공사에 부속시설, 첨단 어떤 관련시설, 관계시설, 활용시설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그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국제공항공사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상철도 과제는 사실상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시의회에서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 시의회에서 이거를 일회성 토론회로 갖지 말고 주요 의제화해서 인천 지역의 하나의 주요 아젠다로서 설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집행부하고 토론하고 관련 그 정치인들 그리고 유관기관 이런 쪽에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이러한 어떤 기관 간의 조정이 안 되면은 총리실에 국무조정위원회에다가 해서 역할 분담을 외부적으로라도 받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 갖고 관리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것으로서 제 토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토론자가 계시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토론 의견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또 그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주 좋은 귀한 말씀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점 중에 이제 여기 타당성 평가할 때 여기를 이 정부에서 이제 보는 건데 좀 경제성 분석, PC 분석을만 하기에는 사실 또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 경제성 분석에 가장 잘 되고 잘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제가 90년도에 1년도에 독일 통일 연수를 가서 독일 통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를 다 다시 수집에다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 PC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독일 정책과 관련된 것은 PC 분석을 안 씁니다. 그것은 국가 전략적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PC 분석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나라 그렇게 철저한 독일조차도 경제성 분석을 것을 확실하게 하고 안 할 것은 확실히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그건 이 인천이 약간 그래서 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부처 같이 합동해가지고 마스터 플랜 만들고 법적 실효성도 구하고 이게 국제 사업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것은 시범 사업을 하더라도 이 지역의 중요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타당성 평가 같은 걸 좀 면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이다밖에 기존선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운영비. 사실 우리가 건설만 신경 쓰지 이제 운영력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철도 같으면은 국가에서 벽지 노선은 공익 서비스 보상금이나 PSO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철도 같은 경우는 한 4천억 정도 연간 벽지 노선하는데, 참 여기 이런 데가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죠. 일반 철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여기 벽지 노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고민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자체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제3섹터가 됐던 도시개발을 같이 하던 데서 자체 수익을 재원을 일단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종 우리 주민 입장에서 아까 지금 저도 발표했고 참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시간은 흐르고 또 아까 좋은 말씀 중에도 우리 관계기관 저도 정직자 출신은 이걸 보면서도 사실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이걸 빨리 어떻게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말씀 중에 도시교통법이 아니고 궤도운송법을 하면은 이제는 안전도 더 간소화되고, 그러다 사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좋은 말씀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주민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우리 윤정수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을 설명해서 해주신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걸 입안하고 유치한 기관이 입안기관이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또 내지는 시 이쪽에서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에게 속 시원한 공청회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향후에 우리가 유치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부 지침이나 이것이 전달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묵혀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실정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근데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통을 하면 된다, 다시 빨리 진행을 해라 이런 의견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중적인 말만 표현할 뿐이지 이렇게 토론회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앞으로 향후 분석을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갈 건가 또 주민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부의 그 정책이라든가 이걸 위반하는 분들이 이 또 하나의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시에서 시의회라든지 정책을 위반하고 제안을 할 사람들이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같이 그 고위직이나 또 이런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인을 대기도 힘들고 귀동냥으로 하는 실정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처음 참석을 해보니까 우리 발제하시는 사회자분께서도 인천공항에 최고위직에 계셨던 분이고 또 지금 두 번째 이중호 교통의 그 전문 사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저희들은 이 지역 주민은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에만 부합하지 이게 정체관이라는 걸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런 기반과학은 정치하고 전문가들이 하되 또 지역 주민의 원하는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들어서 그 입안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3개 도시를 대구하고 광주하고 인천이 유치 과정에서 인천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인천보다 인천의 어떠한 조건 내에서도 강점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경쟁을 뚫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에 못 옮긴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거를 재개하고 철도법을 읽어본 사람이 몇 대 있어요?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철도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런 부분은 우리는 지역에 있는 현안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좋은 길, 우리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 상생 활성화 방안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약하니까 자꾸만 이런 토론을 열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잘 알아듣고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현안적으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은 항의도 하고 그럼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가서 왜 이게 지연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유치해놓고 방치하는 거냐? 아니 변명으로서 끝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걸 갖다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2단계에 가서 상용가 실질적으로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주민을 기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발전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항공사에서 지금 6km 노선에 6개 정거장을 설치하고 마지막 기착지가 이 용유동 용유역이라는 곳에서 끝났어요. 그럼 6km를 운영해갖고 시범사업이라 했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를 가지 않고 시설비라든지 운영에 부담을 느껴서 이걸 중단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시범 단계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끌고 가서 이것을 상용화하고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랜을 마련해야지 이 단계에서 주저앉힌다면 주민들을 기망한 거다 이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지역, 용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관광지역이고 공항을 끼고 있지 인프라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2단계에 가서
인스파이어까지 예를 들어서 이청사까지 운영이 돼서 좀 더 발전적이고 나아졌다. 교통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나아졌을 때 그러면 영동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의 플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주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목적 제시를 폐지하거나 없앨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 정책기관과 정부를 통해서라든지 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데 시 조례를 통해서라도 입안을 해가지고 재개를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계기로 반드시 이것을 빨리 재개해서 지역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신도시라든지 공항 거점 아까 말씀하신 데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아니 그 비싼 땅에다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자기구상 열차가 지금 인천공항 철도역에서 청사 앞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계층량이라든지 이걸 측정했을 텐데 그 옆에는 파라다이스도 있고 하얏 호텔도 하나 있어요. 그 많은 구간을 많이 밀집되는데 아니 주차란에 델리 파킹으로 우리 지역에 논밭에다 갖다가 차를 갖다 대는 이유를 아니 공항이나 이런 데서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들 셔틀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에다 갖다 대는 건 주차비도 싸지만 공항문 앞에 탑승객 앞에 차를 갖다 주고 가져다 놓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항공사 주차장을 이용하면 캐리어를 갖고 밀고 다녀야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부상 열차가 아까 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비싼 고구마 가치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우리 지역 근처에다가 싼 지역에다가 역을 만들어서 샤틀을 하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하려고 한다? 중단을 시키려고 한다? 우리 절대 반대죠. 그래서 저희들 지역 사람들은 이제 뭐를 말하냐면 빨리 재개해서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런 걸 말씀드리니까 만일에 하나라도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부족함 어려움이 있다면 협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주고 설명을 자꾸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또 의회도 가서 하라면 할 것이고 지역의 현안이니까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되니까 반드시 이거 재개해서 궤도로 옛날 같으면 건널목 있어야 되고 위험성도 많고 소리가 많은데 왜 이 좋은 자원을 하고 기술도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데 이것을 대화를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간다? 전혀 납득되지 않는 얘기니까 반영을 잘 해주시고 다음 또 토론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주민 입장에서 아주 답답하고 또 마음에 맺힌 그런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저도 참 이런 정책을 하면 그냥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소통이 좀 없어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하고 불신도 하고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고 사실 이 자유분방 철도에 관련해서 참 이 영종 지역에 일어난 이 일련의 처음부터 이게 오늘까지 하는 거를 이거 하나가 참 연구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온 것도 참 드문데 급기야 이제 폐지까지 와가지고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 이것까지 또 다시 폐지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재개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거 얘기도 사실은 공항공사 쪽에서도 오늘 왔었어야 되는데 아마 책임을 조금 느껴서 그러시는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지 아마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기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 또 그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더 열린 토론이 많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유신에도 오셨죠. 우리 윤예남 부장님께서 철도에 대한 전문가이시고 기술문화 이런 뿐만 아니라 사업경도 많이 계시니까 이분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진아입니다. 저는 철도, 특히 부철도 분야의 계획, 설계를 한 20-30년 해왔습니다. 하면서 이 인천공항 자기부생열차에 대해서도 옛날에 유튜브에서 그 지자체 간에 아까도 말씀 나왔었지만 경쟁을 붙여서 인천시가 성공적으로 수주하는 겁니다. 들어간 인천시의 비용은 6%, 그렇죠? 약 4천억 이상 되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때 그 여러 시도에서 지원했었는데, 예를 들면은 대전에서 첨단과학의 저희가 중심 지역으로서 이걸 설치해 주겠다. 광주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근데 영종도에 설치하겠다는 이 자기부상열차가 그런 각시도 대구도 그때 했었고, 저는 그때 설계 엔지니어로서도 이게 여러 각시도로부터 이것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요청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자문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천시가 어떻게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수주를 한 셈이죠. 쉽게 말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열정과 추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목표치가, 수요 목표치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운영을 하자니 차량 투입도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 중지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아까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궤도운송법으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추진한 분들의 뜻을 좀 이해가 가요. 왜 궤도운송법으로 하느냐? 이 현재 운영 그 수요가 1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BC로 나타날 그 BC 수익과 비용에 대한 그 검토 자체가 예비 타당성조차가 거의 불가할 정도죠. 그러니까 부실도법으로 하면은 그 예타를 꼭 따집니다. 수익과 비용을 따져요. 근데 궤도운송법으로 하면은 그거를 안 따지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실도법으로 가면서 수익과 비용 따져가면서 올라가면 뻔히 리젝트 당하니까 그나마 그 수익과 비용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갈 수 있는 방안,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가겠다라는 뜻으로 궤도운송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도시철도법으로 하면은 좀 더 그 절차적인 복잡도 하고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궤도운송법을 하는데, 만약에 도시철도법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은 오로지 정치적인 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역량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수익 분석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은
궤도수보로 가는 것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러 타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자로 뭐 추진하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도하고 같이 그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이라든가 경주라든가 그런 데서 하면서 또 여기 인천에서도 그래요. 인천에서도 지금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자로 그래서 궤도 우수법에 따른 것을 절차적인 간편성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철도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발휘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 이해하실 필요하고 그 인천 영종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시철도법이든 궤도수법이든 간에 그 자율주행 열차 그것이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현재 6km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중지해버렸고 원래 계획서는 2단계가 9.7km 3단계가 전체적으로 해서 37km 이렇게 다 계획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중지되고 진행이 못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주제 발제자이셨던 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영종도의 철도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역세권 그런 계획 또 전체적인 영종도 개발 계획과 연계된 그런 시적인 시청 차원 혹은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계획이 없던 거죠. 아까서 또 말씀하시면서도 그 주차장이 노른자 땅에다가 장기 주차장을 갖다 노른자 땅에다 세워놓는다든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영종도에 대한 개발 계획이 좀 체계적인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TOD 역 주변 그 교통 중심의 개발 계획 이런 것이 정말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협조도 받고 그러면서 이 TOD의 계획이 진지하게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송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그게 왜 운을 안 하겠습니까? 수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여기 내부적으로 없는 거죠. 그 많은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그러는데 영종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도 자기 부상 열차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 혹은 밖에서도 그거 아니더라도 영종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예를 들면은 첨단 산업의 유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나오셨죠. 이런 것들이 이 수송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 수립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두 번째, 자기 부상 열차가 제가 현지에 있으니까 자기 부상 열차를 개발한 데가 한국기계연구소예요. 정부로부터 4천억 이상의 막대한 돈을 지원받아가면서 자기 부상 열차를 개발했는데 물론 거기 건설부도 들어있죠. 근데 그 자기 부상 열차에 대한 그 시스템을 활용할 때 건설비, 사업비가 좀 비싸요. 저희한테 이제 엔지니어링 사니까 그 KMI 기계연구소 쪽에서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다른 데도 좀 활용합시다. 그러면서 요청을 저희한테 그걸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요청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검토한 바로는 자기 부상 열차의
건설 비용이 좀 굉장히 더 떨어지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좀 가격이 비싸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첨단성, 앞으로의 또 기술의 발전성 이런 걸 생각할 때 감수하고도 충분히 여기다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기구상에 대한 자기구상 열차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인천 영종도의 공항철도 공항 자기구상이 일말의 책임이 있죠. 그게 잘 운영됐으면은 개발됐겠죠. 투자도. 그래서 그 자기구상 열차에 대한 기술 개발도 다른 세계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으로도 그 중국이라든가 일본 자기구상 열차 꽤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하고 있고,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건설하고 있고. 자기구상 열차에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고속형이 있고, 중저속형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 영종도 같은 경우는 중저속형이에요. 도심에 사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요. 그리고 외곽과 연결시키는 광역형의 고속형이 있죠. 그래서 중저속형의 자기구상이 상당히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에 대한 기술이 인천공항의 자기구상 열차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천 영종도의 그 자기구상 열차 노선에 대한 활성화 그것은 시급하게 시 차원, 정부의 지원 이런 것을 좀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TOD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좀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 BC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도시철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예타 기준의 BC 평가 제도는 도시철도에 어마무시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불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철도에서 사업을 하면은 시공자는 망하고 그리고 아니 그렇잖으면은 아예 설치를 안 하거나 그런 엄청난 BC 제도의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재부에서 평가한 그 예타에 따르면은 예타 평가에 따르면 9호선이 완전 지옥철처럼 다 찡겨가요. 차량이 현재 6편성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6만형으로 있는데 그걸 원래 8량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량으로 할 경우에 있어서의 BC를 기재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약 18%가 안 나옵니다. BC는 1.0, 100%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똔똔이라는 얘기인데 기재부 평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운영을 해도 18%라 그래요. 기재부의 그 예타 BC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안 바꿔요. 그걸 누가 바꿔야 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도 한번 그 인천시에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가장 배고픈 그것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어야 할 때가 어디냐면은 인천시예요, 인천시. 그런 걸 좀 많이 해주. 도시는 발달하고 확장되고 있는데 인구도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인천은 그런 것이 도시철도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타제도에 막혀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 특히 BC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또 그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그 영종도 개발 계획을 통해서 자기구상 열차가 잘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 경험 하시는 게 세부적으로 추진 과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배동수법 왜 한다는데 그것도 좀 오늘 알게 됐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지금 또 아까 후반에 말씀하셨지만 그 타당성 평가 그 제도 바꾸긴 바꿔야 돼요. 내가 볼 때 참고로 독일 같은 데는 그때 가서 보니까 타당성 평가 우리가 또 1.0을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3.0을 넘어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이유가 뭐냐? 그 편익과 그 항목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할인하는 거 우리 따지니까 할인율이 5%가 7%인데 선진국에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거기도 지역개발 효과도 좀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역개발 효과를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 직접 편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간다는 그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긴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뭘 가지고 한번 우리 도로하고 크게 한번 습관내면은 요즘 위에 많이 나오는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타이어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우리 생명에 미치는 그 영향이 선진국에서 너무가 많이 됐습니다. 그 미세먼지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국토부 도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거 넣으면 철도가 좀 도로가 좀 그 저기가 그 빛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세하게 이 타당성 평가를 안 받고 그냥 국책 사업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법이 좀 돼가지고 제가 공안공간 힘으로 해보려니까 뭐 공사는 뭐쫙 구체도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도 말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도 우리 인천시의 철도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철도 장철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철도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자비구상 열차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운행이 될 예정이며 정부 정책과 인천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자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에 우리 인천시 영종도 구간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 개념보다는 시험 연구용 성격이 강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운송이 되다가 2016년에 개통이 돼서 결국은 2022년에 이제 중단이 되고 2023년 8월에 이제 폐업까지 이제 오게 된 그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거를 도시철도법에서 이제 궤도운송법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실익이 궤도운송법이 현 상황에 있어서는 좀 낫겠다. 이제 열차를 운행하는 데는 그 도시철도법을 적용할 거냐 궤도운송법을 적용할 거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궤도운송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인허가 권한이 중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중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2월에는 개통을 하자 하는 프로세스를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이제 이 자기부상 열차를 이 정책에서 판단하기에는 철도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우리 지역 주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과 재원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정책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재원도 대부분 국가 비용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도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인천시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 유연성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듯한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번에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자기부상 열차가 필요하다면 태워서 실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GTX 프로젝트 마냥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다이렉트로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오히려 GTX 프로젝트 마냥 국가정책에 바로 반영해서 시행하는 게 어쩌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적으로는 어젠다가 먼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시범사업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자기부상 열차에 대한 그 정책이 뜨뜻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늘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했던 이야기 정도만 하고 이렇게 저희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가 국가적 중요 어젠다로 설정돼서 움직이지 있지 않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책과 돈이 국가에서 지고 있으니까 통제를 거기서 하니까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오늘 이런 자리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분 또 토론자분들 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모아갖고 한 발 한 발 다가서면 나중에는 종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자기부상 열차가 됐건 뭐 트램이 됐건 일반 철도가 됐건 기본적인 것은 아까 이제 경제성 분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객 수요를 담보로 하는 게 기초 베이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타개가 되고 이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그런 재원 조달하는 그런 규제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천시가 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는 건의를 할 것이고, 이게 저희가 시범노선 유치할 당시에는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개발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안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도 정책은 현 상황에 있어서 개발 계획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제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이중호 전 사장님께서도 철도가 먼저 들어가고 그 역을 중심으로 TOD 개발 방식의 도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뀌어서 하는 건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경제성이 0.7 이상, AHP가 0.5 이상의 조건을 갖춰줘야지 반영해주는, 그들이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인천시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되돌이표하는 방식으로 관여할 것은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여러 자문의 의견 이런 것들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국가정책으로도 이걸 어젠다로 가져와서 진행하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철도 정책을 통과하고 있는 제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천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토부라든지 또 국토부 가보면 또 이것도 기재부에서 또 한다고, 또 어디 이거 왔다 갔다 한다 보면은 주민들이나 이런 입장에 보면 대체 이게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하시겠지만 특별법이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이런 건 반드시 할 때 보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가적인 어젠데 들어간 것도 낫고, 그다음에 뭐 청중의 시도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수요 분석할 때 개발 계획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발 계획을 어느 단계에서 넣느냐, 뭐 실시 계획 할 때 뭐 넣으라, 맞죠? 이런 조그마한 거 지침 같은 것도 입혀져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런 거 들어가려고 보면 법적 무슨 계획이 있어야 가가지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데, 공항에서 뭐 공항 경제권 계획을 한번 세워해 보니까 누가 별로 떠들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법적 실효성을 절감을 했고, 마침 특별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빨리 하셔가지고 저는 그나마 이제 사업을 하는데 좀 힘을, 그게 뭐 법에 대해서 뭐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이제 중앙과 지방 그러나 이 협력체에게는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까 뭐 장래 이런 계획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런 좋은 자리들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영용 대책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정부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 우리 이장님께서 안 오셨네요. 우리 언론 우리 박정환 우리 선임 기자님, 박정환이 많이 이것을 갖다가 보고 들었을 건데 좋은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일보 박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이종호항 자기부상 열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이제 경제성 문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운영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 경제성보다는 어떻든 간에 이게 교통복지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궤도로 갔을 때의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제 당초 국가 차원의 R&D 사업으로 추진해서 자기보상 열차를 상용화까지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궤도로 바뀌면서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공항 자기부상 열차와 관련해서 취재를 좀 깊이 있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차피 이제 궤도 쪽으로 이제 궤도 시설로 이제 작년이죠, 2003년 이제 철도 도시 관리 계획 시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철도에서 이제 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장철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궤도로 바뀌면서 허가 인허권자 내지 감독권자는 이제 중부청장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중부청장님이 김영하 총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 취재 때예요. 철도로서 가기 위해서 부담이 있다. 궤도로 바꿨을 때에 우리는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부청장은 당초 계획했던 운영 시간을 가져가달라. 운영했어. 운영 시간대를 맞춰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받겠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그 협상들을 할 겁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철도에서 궤도로 바뀐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부상열차가 운행하는데 이건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항 운영이 정상화를 못 찾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수가 줄다 보니 이참에 공항에서 운영비 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한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을 주고 만들어지는 게 2001년 동안 유력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부상 열차 운영 진단비 대만이라는 용역을 줬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운영소득 없으니 이거 다른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보자. 궤도로 바꿔보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얘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운행치를 줄이자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관광형 궤도사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형으로. 그러다 보면은 철도가 갖고 있는 아까 말한 안전성 문제가 이제 여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얘기를 듣는데 하여간 그러면은 운영 수요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정말 옳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론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반발을 해서 이 신청까지도 홍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를 이용했을 때는 당초 계획에 18시간 운영하고 돼 있어요. 첨부 시간대는 5.8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현 안 하는 게 하루에 34,000명 정도를 실현 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34,000명 정도를. 근데 공항에서 실제 운영할 때 2016년부터 운영할 때는 어떻게 운영했냐면 13시간을 운영했어요. 첨부 시간대에 운영은 첨부 시간대는 뭐고 15분 간격으로 운영을 돼 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4,000명 조금 넘 4,028명인가 그렇게 하루에 수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 때는 아까 말한 한 8.4%가 8.4% 정도 포션이 차지할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꽉 용인 경경철하고 비교를 해버려요. 어차피 경경철도 프로그램이고 경정처리가 2013년부터 운행을 했는데 거기에 당초 요객 수요는 하루에 16만 아니야 내가 아까 16만 정도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쭉 이용률 상승 추이를 보면은 인천도시공사의 추이는 연평균 쭉쭉쭉 올라가지고 24%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용인경절처는 그보다 훨씬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얼마 정도로 되냐면은 2019년도에 우리가 아까 저기 24%라고 했죠? 21%뿐이 안 돼요. 왜 자꾸 당신들이 약속을 했던 운행 시간대, 운행 간격 이걸 안 지키고 운행 횟수를 줄여가지고 왜 이용수를 딱 줬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은. 그래서 당신들이 갖고 갈 당초 계획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일부러 운행 축소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확실히 돌려라 도시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안정성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정성 문제는 이거는 이제 운영비용과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지금 그 정원이 그 아까 내가 말씀드린 18시간에 5점 해가지고 맞출 때 정원이 몇 명이냐면은 72명이에요. 거기서 이제 반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인원이 60명, 위탁하는 인원이 한 60명, 30명을 줄고 운영 횟수를 각을 넓게 잡으면서 전력비를 감축시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정상적으로 18시간 아까 얘기했죠. 운영할 때는 얼마 정도 드느냐? 여기가 83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83억. 자, 궤도로 바뀌면서 얼마 정도로 다운시키느냐면은 56억으로 다 다운시켜요. 근데 궤도처럼 이제 도시경 철도 얘기예요. 궤도로 갔을 때 그러면 정상적 운영시는 도시철도가 맞췄을 때가 어느 정도 그러냐면 81억이 들어가요. 여기가. 그럼 얼마 정도 차이죠? 2억? 2억 차이 나요. 그리고 운행시를 줄였을 때도 아까 철도 갔을 때 56억에서 53억으로 그럼 그것도 2억분이 안 차이 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그러느냐 라고 주민들이 이제 말씀하면서 야 어차피 2007년도에 우리가 사업 제안할 때 대구하고 대전하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야 인천공항공사하고 인천시가 뭐를 제안하는데 제안서에 뭐를 껴놓느냐면 우린 다음번에 2단계 할 거야. 또 3단계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공항공사하고 굉장히 짱짱하게 협의를 해서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1km가 10km 나오고 전체 30, 40km가 그게 나온 거예요. 2030에 분명히 도시철도 계획돼 있어요. 그게 영종도 내에서는 있어요. 왜 그걸 바꾸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안전상 문제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궤도 갔을 때의 정기 점검 항목은 어떻게 주냐? 800개에서 107개를 줄어요. 점검 건수가 그러면 연장을 치면 얼마나 주느냐면 74,543개에서 12,341개를 줄어요. 점검 항목이 건수가. 그럼 그거 누가 담을 거냐? 운행하다 무슨 사고가 있었을 때 궤도 가서 했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중국적인 책임질 수 있어요? 내주를 못 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짠짜리게 들어볼 수 있는 도시로 가면서 운행을 한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노선 변경하면서 아까 단계별로 해서 6.2에서 넘어가면서 2단계, 3단계 마지막에는 진짜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무이도까지 돌리기로 했어요. 무이도가 원웨이예요. 그죠? 이렇게 양방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데 가서 그냥 한 바퀴 돌아야지 원웨이로. 거기까지 계획됐던 게 장애부상열차였어요. 아까 말씀은 경제 자유돼 있을 때 그렇게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용유 그쪽만 아니라 무의도까지 가공이 돼 있었어요. 이게. 근데 하루쯤에 2004년 돈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그거를 도시셔틀 궤도로 바꿔요? 그건 아니었어요. 자, 2007년도에 제안 쓰면서 대구하고 대전하고 싸울 때 우리가 왜 1등 먹은 줄 알아요? 민간 전문가가 연령선이 딱 지켜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왜 인천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공항이 있으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타보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을 해가지고 수출까지도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딴 거예요. 물론 단계별 우리가 공항공사하고 인천시로 투자해서 넓힌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 수출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가 공항이라고 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됐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면은 자, 어차피 이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했어요. 궤도 바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지 아시는데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모노레일 바꾸지만 못하고 트레인도 못 바꿔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복지 차원에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저기 국제부단지 이 확장해야지 되는데요. 그죠? 거기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저 미달시티도 있고 가려면 그걸 가야지 돼요. 그럼 확장해야지 됩니다. 더 넓혀야지 돼요. 그러면 영국도 미개발지는 어떨 거예요? 에어시티는 어떨 거예요? LH가인데 그쪽 정도로 이런 개발수가 있고 활용도가 있으니 정책적으로 개발하자는 얘기잖아요. 워킹그룹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거는 도시공사 인천시 주민 필요한 얼굴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저번에 우리 저 배진영 의원님 계시잖아요. 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이상에서 이거 맨날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움직이는 그룹이 있어야지. 저기 공항부서 사장님도 우리 구분한 사람들 계셨지만 인천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움직여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위성들을 주장하고 이걸 가야지 된다는 확고한 믿음만큼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렇다고 뜯어서 도처로 공무상은 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아까 교통 복지, 저도 보여줄 때
제가 교통기구법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 입안했는데 결국 나중에 안 됐더라고요. 뭐니 이동 기본권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잖아요. 인간의 생활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동권 기본권인데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걸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교통 사각지대라면 당연히 이제 이동권 문제가 되겠는데 영종도 여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애매한 이게 국가 전략적인 그런 지역으로도 말만 뭐 공항 경제 뭐 공항 제도적 스파트도 안 돼 있지 뭐 하지 그러면서 뭐 또 뭐 좋은 거 있을 때는 좀 약간 빠는 것 같고 조금 부담되는 거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지역이 애매한 지역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당장 지금 토요일가 아이고 벌써 한 2시간 가까이 토요일가 됐습니다. 이걸로서 오늘 토론회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토론 지구는 한번 굉장히 진지하고 또 우리 영국 주민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답답했던 그런 것들을 소통에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만 해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제 이런 데도 영종도 우리 전반에 공항 경제권 이런 문제도 국가적인 그 아젠다가 빨리 이거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한 공항으로 사장할 때 이걸 가지고 이 어젠다 시골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동 그 경제수석까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좀 보고대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대통령께 그것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면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법도 되고 나중에 뭐 전반적으로 하면서 어떤 결국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인천시 이분들이 결국은 다 아까 주인이 없다고 하면 그건 다 주인들입니다. 이거 운원아이 져준다고 여러 가서 칭얼대고 요구하고 그렇게 제가 이런 말들을 너무 우리 영종도 이쪽 공항 경제권이 위치한 땅이 이렇게 기회의 땅이고 가치가 있는 땅이고 그런데 이거 왜 우리나라의 그 국가 경제력과 직결된 생존과 직결된 이 지역이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받고 또 그러면서 이 자연산결정 사실은 같이 거기에 얹혀서 가야 될 것이지 엄격히만 하면 타당성 다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뭐 가덕도가 지금 뭐 공항에서 뭐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합니까? 법 만들고 뭐 하니까 그냥 해야지 끌고 나가는 거죠. 그에 보면 영종도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첫 이런 토론을 했지만은 이 인천시나 또 관련 주체들이 이런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좋은 의견, 또 좋은 정책, 우리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걸로 일단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뭐 위원장님 특히 말씀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어디 없으신 그래. 사회자님께서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말자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앞으로 인천시 이의회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